오늘은 오스카가 선택한 2019년 최고의 영화 기생충의 작품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보여지는 빈부의 차이를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태일이 돋보이죠. 기택은 곰팡이 낀 식빵을 먹고 박사장네는 짜파구리에도 한우, 채끝 등심을 넣죠. 강아지 육포를 맛있게 먹는 기정의 모습과 다송의 생일 파티의 엄청난 음식이 대조적입니다. 이 영화에서 박사장은 IT 기업의 신흥 부자로 보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갑질하는 부자는 결코 아니에요. 단지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이는 부자들만의 경계 심리는 아닙니다. 기택은 지하측의 문관과 근세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톨스토이의 단편집 촛불에서 농노 출신 관리자가 오히려 농민들을 더 괴롭히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아요. 어느 계층도 자신의 영역의 선을 넘어오는 것을 경계하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함께 공생하고 있으면서도 선을 넘지 못하게 경계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네요. 이 영화에는 우리 사회에서 야기되는 반기업적인 정서, 부자에 대한 환멸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그들을 미워하는가? 이 영화에서는 말합니다. 가난이 죄가 아니듯 부자 역시 죄가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박 사장의 부인 연교가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고 착한 인물로 묘사되고 딸 다혜 역시 때묻지 않고 순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아이 다송이의 생일잔치를 뭘 그리 요란하게 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다송이가 자신의 생일날 지하실의 근세를 보고 유령으로 여겨 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음을 알게 되죠. 아들의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박사장네 가족들이 다송의 생일날 캠프를 가고 요란한 생일잔치를 하는지 그제서야 우리들은 요란함의 그 실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기택네 집 가족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다송과 박사장 역시 그들의 반지하실 환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불쾌할 수 있었죠. 이 영화는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의 원인이 단지 경제적 격차라기보다 서로 이해와 공감의 부족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계층 간 분리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구조화된 불평등을 계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차린 치킨집과 대만 카스텔라점이 망한 후 대리기사를 하던 기택과 똑같이 대만 카스텔라점으로 파산해서 빚더미로 숨어 사는 근세는 실은 같은 처지인 셈이죠. 원래 중간계층으로 빚으로 하강 이동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중년의 명퇴자들이 퇴직금을 모아 차린 대왕 카스테라점은 어느 날 그 촉촉함의 비밀이란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폭삭 망했어요. 이 사건은 가난이 오로지 그들만의 무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죠.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회복될 수 없는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는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한번 바닥으로 내려가면 전반적인 생애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세나 기택 모두 그러한 현실에 순응하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자영업에 손대는 중년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영화는 그들이 상향적 사회 이동이 불가함과 동시에 자녀들 또한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더욱 힘들어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올라갈 수 없는 계층 사다리. 기생충은 우리 사회가 기회의 불평등 사회임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로 기후의 친구 민혁이 등장합니다. 문서 위조를 시켜 가짜 명문대 대학생으로 가외선생 사기극을 벌이는 일이었죠.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우리 사회 특권층의 사문서 및 학력 위조 사기는 실제로 우리 사회 현실의 민낯이죠. 로이터는 한국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분열을 반영한 영화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이 부잣집 가외교사가 되기 위해 학위를 위조하는 장면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스캔들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거짓과 사기는 특권층의 그것과 달리 상승 이동이 불가함과 동시에 공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우가 마지막 돈을 많이 벌어 이 집을 사겠다는 말을 진짜로 공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들 덕에 기택이 계단을 올라올 수 있을지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씁쓸합니다. 가난하다고 직업이 없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조나 거짓 행세를 하지는 않아요. 노력 없이 누군가의 속삭임을 통한 거짓과 위선은 파멸을 이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란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지만 기생충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서 언제나 먹을 만큼만 먹고 뚱뚱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군요. 기생충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고 박 사장의 집에 속임수로 전원 취업한 기택네 가족, 음식물을 몰래 훔쳐먹고 숨어 사는 지하실방의 근세, 모두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는 실제 현실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면 어떨까? 세상과의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젊어서의 고생보다는 편안함을 유혹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실체입니다. 기택과 근세는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탓에 백수가 된 셈이죠. 이 영화는 우리가 그들을 기생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숙주로서의 박 사장 가족에게 기택 식구는 쫓아내야 할 기생충이 아니었죠. 그들은 대신 운전을 해주고 음식과 집안일을 도맡아주고 아이들 공부를 돌봐주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박 사장네 가족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의지하는 사이였으니까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 취업 준비로 부모 집에 있는 자녀, 결혼을 미루는 성인들 모두 그들을 우리가 기생충으로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이 영화에서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특정 기간 기생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건강과 성장에 해를 끼치는 기생충은 단지 기택과 근세 가족뿐일까요? 영화 기생충은 숨어서 몰래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종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은 감독 생활 중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플란다스계의 흥행 실패로 위기에 처했지만 봉준호 감독의 재능을 믿은 차승재 대표가 다시 기회를 줬고 이때 연출한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죠. 이 영화의 흥행 성공으로 봉준호 감독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 이후 꽃춘지는 기생충의 투자와 배급을 맡은 CJ의 재정적 지원에 주목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실제 성공이 그의 실력과 도전, 그리고 기업의 협력적 지원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는 아무리 내 지역의 선을 지키고 싶어도 이미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조화 속에 살아가는 원형사회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수직적인 사회가 아니라 원형적인 사회에서 반목은 결국 공멸이라는 것, 세상은 공생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화 1917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숨겨진 전쟁 영웅에 대한 오마주 영화라면 기생충은 세계가 직면하는 빈부의 차로 인한 반목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카데미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주제를 선택한 셈이죠.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되는 갈등과 분열의 현재, 공생을 통한 동반자적 화합을 강조하는 숨겨진 글로벌 메시지가 바로 영화 기생충의 작품성입니다. 감사합니다.